랑이 언니의 잘 자요 동화. 친구들 안녕. 잘 자요 동화의 랑이 언니예요. 친구들, 오늘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냈어요? 친한 친구랑 재밌게 논 친구도 있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기쁜 친구도 있네요. 하지만 기분이 슬펐던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매일 나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슬픈 마음을 씩씩하게 이겨낸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언제든 생길 거예요.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않길 바래요. 오늘도 랑이 언니의 동화 들으면서 마음 편히 푹 잠들어요. 자, 오늘 들려줄 동화는 12명의 무용수 이야기예요. 왕궁의 비밀을 찾아 떠난 엔리코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자, 그럼 두 눈을 감고 동화 속 세상으로 출발! 12명의 무용수. 옛날 어느 왕에게 1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공주들과 왕자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왕은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세월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뒤부터 왕에게 수수께끼 같은 크나큰 고민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려고 침실 문을 열 때마다 당황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방바닥에 발레화, 토슈즈, 탭슈즈, 미끄럼 방지 양말, 나막신, 작은 방울이 달린 신, 굽있는 구두, 운동화 등등 별의별 무용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또 땀에 젖은 무용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쓰레기통은 붕대와 아침 햇살에 녹아서 물이 뚝뚝 흐르는 얼음 주머니로 넘쳐 흘렀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해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낮에 깨어있는 걸 무척 힘들어했어요. 식사할 때나 공부할 때, 그리고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광고를 했어요. 공주와 왕자들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요. 왕국 전역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섰어요. 탐정, 점쟁이, 의사와 간호사, 요정과 마법사 등
수많은 도전자가 찾아왔지만 아무도 비밀을 밝히지 못했어요. 도전자들은 따뜻한 과일차를 한 잔 마신 뒤 공주와 왕자들의 침실 바깥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일어나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채 궁을 떠났답니다. 왕의 실망은 점점 커졌고 자식 걱정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이들이 허구한 날 피곤해하니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엔리코라는 사내가 광고를 보았어요. 엔리코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작은 무용단에서 일하며 유망한 무용수를 발굴해 키우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엔리코는 새로운 인재를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얼마 못 가 무용단마저 문을 닫고 말았지요. 직장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있던 엔리코는 왕궁에서 다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왕궁으로 가는 길에 엔리코는 하루 장사를 일찌감치 접고 짐을 싸는 보따리 장수를 만났어요. 그 모습이 좀 딱해 보였죠. 그때 좌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망토가 눈에 띄었어요. 엔리코는 은화 몇 잎을 주고 망토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보따리 장수가 엔리코를 바라보며 굽혔던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어요. 왠지 알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고맙소 나그네여. 내가 잘 포장해 드리리다. 보따리 장수가 말했어요. 싸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고 가면 되니까요. 엔리코가 싱긋 웃으며 말하자 보따리 장수가 껄껄 웃었어요. 이건 특별한 망토라오. 이 망토를 걸치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된다오. 엔리코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그럼 아주 쓸모가 있겠네요. 저는 지금 공주님과 왕자님들이 피곤해하는 이유를 알아내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언을 하나 해드리리다. 절대 과일차를 마시지 마시게. 그 말에 엔리코는 다시 싱긋 웃어 보이고는 길을 떠났어요. 왕궁에 도착하자 엔리코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도 했어요. 그런 다음 공주와 왕자들의 침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밤이 되자 공주와 왕자들이 와서 잘 자라고 인사했어요. 맨 먼저 페퍼, 클로브, 진저, 차이브가 인사를 했고 다음으로 카시아, 바질, 딜, 로즈마리가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코리앤더, 펜넬, 니델라, 맨 마지막으로 스타니스가 인사했지요.
우리는 자기 전에 모두 과일차를 마셔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건배. 스타니스가 과일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엔리코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스타니스는 벌써 두 침실 사이에 있는 방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 공주와 왕자들의 침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엔리코는 찻잔을 들고 서성였어요. 잠들기 전에 주로 따뜻한 우유를 마셨지만 오늘은 공주와 왕자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차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보따리 장수의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엔리코는 방문 옆에 있는 작은 화분을 발견하고 거기에다 차를 쏟아버렸어요. 잠시 후 공주와 왕자들의 침실에서 음악 소리와 작은 종소리가 들렸어요. 엔리코는 서둘러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았어요. 그리고 문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깜짝 놀라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방바닥 한가운데 있는 나무 판자가 위로 벌컥 들리며 무언가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건 지하로 내려가는 은계단이었어요. 공주와 왕자들은 차례차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모두 무용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는 발레화를 신고, 누구는 굽있는 구두를 신고, 누구는 맨발이었어요. 그중 진저가 신은 신발에는 방울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아까 들린 소리가 저 신발에서 난 거였군. 엔리코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스타니스가 계단으로 내려가자 엔리코는 서둘러 움직였어요. 망토를 어깨에 두른 다음 바닥에 닿히기 직전에 은계단을 따라 재빨리 내려갔어요. 캄캄한 어둠 속이라 엔리코는 발을 헛디뎌서 하마터면 스타니스와 부딪힐 뻔했어요. 누군가 발을 밟은 듯한 느낌이 들어 스타니스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어느 정도 어둠에 익숙해지자 엔리코는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앞에는 큰 길이 나 있었고 길 양쪽으로 반짝이는 은 나뭇잎을 주렁주렁 매단 은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굉장한 풍경이었죠. 음악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그 틈에 엔리코는 은나뭇잎 몇 장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나뭇잎 하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어요. 아이들 몇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엔리코는 투명 망토 속에 숨어서
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음악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길은 이제 온통 금빛으로 번쩍거렸어요. 금빛 가지마다 금빛 깃털을 가진 새들이 앉아 있었어요. 엔리코는 근처 나뭇가지에 손을 문질러 보았어요. 반짝이는 금가루가 묻어나왔어요. 이 놀라운 일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엔리코는 조심스레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려 또 주머니에 넣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다이아몬드가 깔린 산책로에 다다랐어요. 길 끝에는 호수가 있었고 호수 주변에 나룻배 12척이 떠 있었어요. 엔리코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자갈을 몇 개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배가 호숫가를 떠나기 직전 가까스로 배에 올라탔어요. 스타니스가 타고 있는 배였지요. 오늘 밤에는 배가 평소보다 무거운 것 같은데? 스타니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름달이 떠서 그런 걸 거야. 옆 배에 타고 있던 차이프가 대답했어요. 배는 곧 웅장한 정자가 있는 섬에 닿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촛불들이 정자 안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어요. 정자 한복판에는 밴드가 어깨가 절로 들썩일 만큼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심장박동처럼 빠르게 쿵쿵거리는 리듬, 금관악기의 경쾌한 연주,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선율, 풍부한 감성이 묻어나는 노래 등이 멋지게 어우러진 음악이었어요. 공주와 왕자들은 각자 독특하고 멋진 춤솜씨를 뽐내기 시작했어요. 엔리코는 무도장 구석에 서서 넋을 잃고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왈츠를 추는 아이, 이리저리 싱싱 활보하는 아이, 한 쌍의 백조처럼 무대를 우아하게 가로지르는 아이, 경쾌하게 발을 구르며 온몸을 흔드는 아이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자유롭게 춤추었고, 또 어떤 아이는 잘 짜인 안무에 맞춰 춤 연습을 했어요. 엔리코도 음악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두 눈을 감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열기에 몸을 맡겼지요. 그러다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수집품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어요. 쨍그랑! 그 순간 음악이 뚝 끊기고 모든 눈이 엔리코의 발밑으로 쏠렸어요. 저게 뭐야?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마법의 길에서 가져온 거네? 하지만 저런 걸 누가 주워왔을까? 손님이 그랬겠지. 누구 손님 초대한 사람 있어? 아, 그래. 그 수수께끼 해결사.
스타니스, 너 아까 손님에게 과일차 갖다 줬니? 갖다 주긴 했지만 마시는 건 못 봤어. 스타니스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엔리코가 망토를 벗었어요. 모두의 입에서 헉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오다 보니 사실 저는 발레단에 있다가 그만둔 지 오래지만 언제나 춤을 추고 싶었답니다. 형제자매들은 당황했지만 스타니스는 곧바로 엔리코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우리 비밀을 지켜주시겠어요? 엔리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넋을 잃고 여러분을 지켜봤어요. 공주님들과 왕자님들 정말 춤을 잘 추시네요.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왜 재능을 숨기시는 거죠? 이곳은 마루 밑에 숨겨진 지하 세상이에요. 금지된 곳이라 아버지가 알면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릴 거예요. 페퍼가 설명했어요. 임금님께서 공주님들과 왕자님들의 춤을 본다면 절대 그러실 리 없어요. 엔리코가 말했어요. 그리고 수집품을 다시 주워들고 궁전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도 모두 엔리코를 따라 달렸어요. 엔리코와 아이들이 침실 안으로 우당탕 뛰어들어갔을 때 마침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왕은 한바탕 난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달려왔어요.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냐? 밤새 파티라도 벌인 것이냐? 왕이 소리쳤어요. 엔리코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님과 왕자님들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것은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주님과 왕자님들은 한밤중에 침실 및 비밀 계단을 통해 은과 금으로 뒤덮인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길끝 호수를 건너 어느 섬에 도착해서 밤새도록 춤을 추십니다. 왕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껄껄 웃었어요. 어깨를 들썩이고 무릎을 치기까지 했어요. 엔리코는 왕에게 은나뭇잎, 금나뭇가지, 다이아몬드 자갈을 보여주었어요. 왕은 웃음을 멈추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수집품을 살펴보았어요. 춤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춤에 대해 뭘 안다고? 성에는 춤출 공간도 없는데. 전하,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주님과 왕자님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뛰어난 무용수들입니다. 제가 발레를 그만두기 전 꿈꿨던 그런 재능과 실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엔리코는 왕을 설득했어요. 그 말에 왕은 감탄의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미심쩍어 하던 왕의 표정이 점차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스타니스가 용감하게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아버지, 저희가 궁에서 춤을 추게 해주시겠어요? 너희가 밤에 잠을 푹 자기만 한다면 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왕은 엔리코를 왕실 발레 지도자로 임명했어요. 엔리코는 신나서 어린 무용수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은계단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쳤어요. 공주와 왕자들이 성장해서 독립한 뒤에는
아이들의 침실이 있던 자리에 멋진 극장을 지었어요. 그곳은 은빛 계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립무용단의 본부가 되었고, 무용단은 해마다 이야기 나라 곳곳을 순회하며 다양한 공연을 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투명 망토의 춤이었는데, 거기서 스타니스가 솔로로 춤을 추었어요. 가끔씩 엔리코가 깜짝 출연을 하기도 했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공주와 왕자는 왕이 자신들의 춤을 반대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들의 춤을 본 왕은 자랑스러워하며 허락을 해주셨네요. 만약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실력보다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니까요. 지금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꾸준히 즐겁게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와, 벌써 잠든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자요.